50년 화가로서의 집념과 의지가 돋보인 전시인데요. 최근에 이처럼 성실한 제작에 대규모 전시는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조국의 산하에 대한 짙은 애정과 뛰어난 해석이 돋보이는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는 프랑스 상원 초청으로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후속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뉴스가 나오네요. 파리에서는 요즘 한국의 평화로운 이미지와 향토색 짙은 풍경을 담은 우리나라 원로 작가 이한우 화백의 작품전이 열려 파리장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한상덕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금방이라도 얼룩배기 황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듯한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실개천이 마을 앞을 흐르고 뒷동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부른 모습은 작가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토담의 초가지 마당, 장닭들이 한가로이 먹이를 쪼고 밭두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린 농부와 아내의 모습은 평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마치 활짝 핀 복사꽃처럼 따스한 색감으로 우리 땅의 역사, 우리 결의 정서를 그려보고 싶었다는 것이 작가의 말입니다. 유서 깊고 가장 오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하에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 화백은 현대적 조형미로 재해석한 민화를 포함해 유년 시절을 보낸 통영 바닷가 마을에 석양이 깃들 무렵의 인상을 담은 작품 등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C'est très joli, c'est très bien fait, quelque chose de mystique. 이번 작품전에서는 또 한국 화가의 눈에 비친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도원 몽셴 미셀이나 노틀담 사원 파리의 전경 등도 선보여 색다른 눈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한상덕입니다. 이 원로화가 이한우 씨가 프랑스 상원의 초청으로 파리에서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서양 화가인 그가 독창적 화법으로 그려낸 우리나라 풍경이요. 현지 미술 애호가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황원 특파원입니다. 파리 릭상부르 공원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독특한 화풍의 한국 풍경화가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상원이 해마다 세계 유수의 작가를 초대하는 특별전의 올해 주인공은 바로 76살의 원로 화가 이한우. 우리 화가로는 처음 받는 초대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은 소박하되 푸근한 느낌을 주는 채색에 원근마저 무시한 구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금세 친근함을 자아냅니다. 꿈에서 본 제주의 일출은 담홍과 젓갈색을 주조로 그려낸 다소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작품. 젊은 시절 사실주의와 상징주의 시대를 거쳐 작가가 요즘 집착하는 것은 우리 강산을 마치 사람의 힘줄을 연상시키듯 굵은 선으로 그려낸 독창적인 풍경화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정성이 여기 담겨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료는 서양화지만 작품의 표현 세계는 지극히 동양적인 그림 60여 점은 프랑스 화단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Par ces paysages de Corée que j'ai eu l'occasion de voir déjà, mais il y a une grande poésie dans 60년 가까운 그림 인생에서 지난 3년을 가장 열심히 작업한 시간이라고 털어놓는 노 화가의 얼굴엔 여전히 순수와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황헌입니다. 원로 화가 이한우 화백의 전시회가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관광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양철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이 향토색 짙은 화폭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바다와 산과 마을이 어릴 적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원로화가 이한우 화백의 전시회는 한국의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 옮겨놓은 듯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산하의 풍경이 담긴 49점의 대형 작품이 선보입니다. 가장 우리 한국적인 어떤 인상과 옛날에 제가 살았던 그런 기억을 재구성해서 현대화시키 작업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술 평론가들도 신비스럽다, 색감이 독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n plus, ces couleurs sont extrêmement douces, extrêmement pastel. Ça représente pour moi un monde joyeux, un monde de paix. 이한우 화백의 이번 전시회는 프랑스 상원의 공식 초청으로 열리고 있으며 주말에는
2~3천 명의 관람객이 전시회를 찾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평범한 사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양초run입니다. 파리 화단에서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인데요. 어떻습니까? 파리에서 직접 보시니까 거기 평론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큐레이터, 디렉터 이런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파리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던 그러한 작품들이 아닌 가장 새로운 전전 낯설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던 것입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이라면은 모딜리아니, 고갱 그리고 보티첼리 같은 사람들 전시를 했고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계적인 거장들을 전시를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 전시를 하셨다면은 파리 화단에 많이 이렇게 지면이 있다든지 큐레이터나 디렉터를 잘 안다든지 연결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프랑스 파리에 전시회를 5번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작가들을 가장 개성이 뚜렷하고 한국성이 두드러진 작가들을 40명 선정해서 미로미술관, 파리의 미로미술관에서 2주일간 전시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파리에 있는 MB 하랑이라는 하랑이 있는데 파리 문화부시장이 전시회를 추천해 주겠다고 해서 150년 된 역사 있는 샹젤리 거리에 있는 역사 있는 하랑이고 거기는 르누아르, 샤갈 거대한 거장들이 다 거쳐간 하랑인데 제가 거기서 전시회를 할 수 있게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파리에 유학을 간다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그리겠다고 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제 나이 75세 파리를 떠났습니다. 한 2년간 파리에서 작가 생활을 하면서 파리 하단의 실정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갔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파리에 전시회 했던 것이라든지 신문 자료, 제 모든 참고 자료를 그분의 구현 씨에게 주었더니 프랑스 파리에서 접수가 되고 그것이 한 3개월 후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 3개월 후에 제 작품이 프랑스의 흑인상과 대구 피사로의 그 직계 삼손이 구로드 피사로는 사람인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제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아마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로드 피사로하고는 한국에서도 전시를 한번 하셨죠? 저하고 같이 전시회를 한번 해왔습니다. 그 피사로의 경우에 사실 선생님하고 작품도 교환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제가 그 친구에게서 아주 소중한 저의 작품의 장래를 지금 현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결정적인 충고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미술은 그 나라의 국민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미술의 흐름을 잘 연구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이 의뢰의 프랑스 파리에 전시하러 오고 전시하고 간 사람들을 지켜보면은 대개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미술의 내용을 닮아가고 있고 그러한 것을 모방해서 자기 것이냐
이야기하면서 전시하러 오는데 그것은 일종의 그 조형적인 작품이 아니고 소위 이미테이션, 모조라는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전전 거기에 도양에서 오는 사람들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신 나라에 오랜 또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그 속에서 당신이 당신 나라의 미술을 연구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정직한 당신의 예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짝을 연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지금도 그 사람의 충격은 제2 그림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하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자극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는 그런 계기가 됐고 동기가 된 것 같은데요. 파리에서 거기 관람객들 중에서 이런 그림들을 보고서 뭐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겠네요. 자기네들은 회색 쪽 흑과 백 아니면은 자기네들은 그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렇게 젓갈색, 갈색 계통, 그 다음에 흑색 계통의 색깔에 황홀해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내용이 제가 체험했던, 제가 살아왔던 그러한 지금부터 5, 60년, 70년, 8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때의 생활의 모습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네들은 제의 생활 현상, 과거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고 해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 한국이 너무 아름답다. 한국이 가장 평화스럽다. 또 십장생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이렇게 즐기는구나 등등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파리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파리에서 제 그림을 보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나 우리 교민사회 명사들이 와서 여기서 내가 옛날에 살았구나. 내가 살던 곳이구나. 파리에서 자기네들이 봐왔던 그림하고 진정 제가 그려온 그림에서 우리의 풍토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할 수 있는, 재확인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화, 도양화,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이러한 한국화도 현대화해서 서양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구성하니까 더 아름답다. 이런 것을 다 공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은 사실 서양화라고 하지만은 동양화적인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고 철학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그런 추구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작품에서 특히 동양미술의 정신, 한국미술의 어떤 원형적인 정신 그런 걸 구해냈다 그러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어릴 적에 그리고 또 한 30년 그렸던 그림은 국민학교에서 그때 도화 선생님, 소위 그 미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은 전부 서양 방식에 의한 서양의 고전주의 표현에서 사실주의 표현으로 간 그러한 그림들을 가르쳐 주고 미술 역사, 회화 역사 이런 것들 또 미술 사학 이런 것들은 전부 서양화의 미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술사는 눈을 뜨고 볼락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애정때에 서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애정때에 태어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그림을 그려도 역시 우리 그림은 서양화인 줄만 생각을 했습니다. 양화인 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양화는 한국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그린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오늘의 몇십 년, 제가 한 10년 전에 그게 아니구나. 우리 그림은 우리 조상들이 그려오고 수목화를 즐기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그림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러한 양식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그림을 되찾는 것이 옳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래서 비록 물감은 서양의 유화 물감을 쓰고 서양 붓을 써도 그림의 구성은 수목화의 중법에 의해서 사람인자식으로 그려나가는 것이 그 위에 선으로서 그림을 형성시켜 놓고 그 안에 서양 물감으로 채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산, 바위 이런 것들은 조형적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생략하고 또 재구성하고 화면의 균형을 잡아서 제 그림을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준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피마준이라든가 부벽준, 해색준 등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거기다가 사람인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자의 준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그림은 크게 보면은 우리 풍경입니다. 풍경은 크게 보면은 사람인자. 결국 그 준법인데 그것이 큰 핵심이 되고 거기에서 연결이 되면은 능성이 되고 그 앞에는 벌판이 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유물사관에 의해서 어떤 사물을 접근할 적에 물리적으로 접근했고 가장 실물과 가까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유물사관에 의해서 미술 철학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볼 적에 하나의 그 자연이 자기의 인격을 보는 생각했고 그 자연 속에 낭만적인 시가 있었고 자연을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인본주의 사고에 의해서 자연을 조감했고 자연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은 하나의 혈맥을 연결시켜 보겠다. 나의 피가 흐르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해서 전부 선을 쳐서 사람인자식으로 해서 선 전체가 화면을 지배하는 그림을 혈맥이 지배하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라는 제목으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그렸을 때는 우리 강산 그리고 조국 그리고 내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곳은 나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기에 그 땅 속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이런 나의 그림 속에 전개되는 땅에는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아 계셨고 지금 나가 살고 있다가 먼 훗날에 이 작품이 후손들에게 물려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느티나무가 있고 그 뒤에는 나의 어린 시절에 놀던 팽이 치고 물장난 하던 개청이 흐르고 그 너머는 집이 초막집 기아집이 오손도손 그 속에 닭들이 놀고 있었고 그 속에 망아지가 지저들은 그러한 동화적인 세계는 나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중한 소재고 그 속에서 나를 정립시켜서 나의 그림을 그려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러한 작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살았던 하나의 우리의 터전, 사랑하는 내 조국의 터전을 그네들이 읽어주면은 더없이 고맙고 반갑겠죠.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정말 침잠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좀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그림들을 쭉 봐도 한 번도 그게 안주해 본 일은 없으셨고 계속 바뀌셨고 작가가 한 테마를 가지고 팽창을 하면은 그 기능은 아주 어떠한 사물을 띄어내겠죠. 이 사람의 한계는 능력은 무한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기능만이 좋은 예술품이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 담긴 새로운 형상, 작가가 생각했던 새로운 무궁무진한 그러한 사고, 이런 것들이 창작의 수단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 나가고 기존 있었던 것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조형화하고 창출하려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할 적에 그 작품만이 진정 인간이 사랑하고 우리 인류의 문화를 향상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경향의 작품을 해오셨는데요. 말하자면은 초기에 아주 극사실적인 정밀한 묘사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추상적인 그러면서도 다분히 상징적인 그런 형식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와서 이런 이제 구상적인 그러면서도 그야말로 아름다운 우리 강산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떤 사상, 정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대충 세 가지 계통의 흐름이 정리된다고 이렇게 봐왔는데 앞으로는 제가 여기까지 오면은 더 나이 들면은 체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체력의 한계가 생기면은 그림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림은 어떤 이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무아지경 붓 하나로서 내가 즐거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 하나로서 종말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을 전공하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 그런 걸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